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무대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매달 지금 우리 힐링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뭐 다 와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까지는 좀 더 감동적이고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힐링 콘서트 준비했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연극 보러 오셨잖아요. 연극 보러 오셨는데 굳이 막 이번에 또 막 힐링 콘서트 오라고 이렇게 홍보하기가 뭐해서 사실 이번에는 홍보 안 했고 우리 힐링 콘서트 그룹방하고 몇 분 안 되는 분들한테만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 사업해도 바쁘고 그런데 왜 연기를 하느냐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힐링 콘서트를 좀 뭐 이렇게 예전처럼 무게감 있게 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번 달에는 침체한 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약한 성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제 성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걸 제가 하지 못하면 막 미쳐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면 저는 이미 짜장면을 먹겠다고 생각을 하면 짜장면을 꼭 먹어야만 돼요. 근데 물어보죠.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떡볶이 쫄면 먹고 싶다 그러잖아. 그럼 그래? 떡볶이 쫄면 먹을까? 여기까지는 항상 맞춰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뭔가의 변명을 대서 해갖고 결국은 먹다 보면 짜장면을 먹어. 그러니까 한 서너 번 그렇게 겪다 보면 그래요. 어차피 왜 물어보냐고. 어차피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아니냐고. 저희 집사람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지랄 맞은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갖고 한 3, 40분을 걸어 올라가야 저희 집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겨울이었는데 요보다 좀 더 깊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그날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 같냐면 눈이 그날따라 많이 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깡통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깡통을 저쪽 논으로 차고 싶어갖고 딱 찼는데 이게 잘못 맞아갖고 깡통이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랑으로. 그래갖고 신경질이 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눈도 오고. 그래서 집에 가갖고 이제 한참 올라갔죠. 집에 올라가고 누워있는데 성질이 나갖고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밤에 누워있다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우리 같은 방에서 안방에 잤는데 막 일어나갖고 주섬주섬 옷 입고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디 나갔다 올 때가 있다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깡통 고자리에다 놓고 다시 그쪽으로 차놓고 집에 가갖고 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참 성격도 진짜 지랄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격이 이렇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제가 작든 크든 목표를 세우면 제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못하면 발을 뻗고 못 자요. 어느 날 누가 그냥 이렇게 누가 저한테 꽂히는 얘기 있잖아요. 기분 나쁜 얘기. 그럼 그거를 며칠 동안 아주 복수할 때까지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걸 복수를 해야지만 마음이 풀리는. 그래서 그런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침체도 거기서 오는 것 같고 연기도 그래도 꼭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누구나 다 침체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침체기가 그렇게 길지 않고 금방금방 빠져나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꿈과 목표가 많은 사람들은 이 롤러코스를 많이 타죠. 정상과 나락을 올라가는 내려갔다 이 롤러코스를 많이 타면서 그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당하고 침체도 빠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꿈도 야망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침체도 없고 피크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무던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처럼 꿈과 야망이 많은 사람은 정말 정상과 나락을 이걸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기도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 침체기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정말 제가 집요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성격이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못하면 뭐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식으로 지금 이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마루에서 이 안방 넘어가는 턱이 한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좋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마루에 이제 누워 있는데 여름이었는데 복숭아, 우리 집에서 복숭아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먹다가 놔뒀는데 그 복숭아 벌레가 여기 턱이 한 50cm인데 이걸 떨어져 떨어지고, 저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어머니 여기 앉아갖고 이제 판지 뭐를 다듬고 계셨고, 여기 이렇게 앉으셔갖고 저는 여기 누워 있는데 이거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 복숭아벌레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뇌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걸 끝까지 도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뇌가 없는 곤충도 저걸 끝까지 올라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표 없이 그 목표를 세워갖고 집념 없이 못 이루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사람이겠냐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작은 것도 목표를 세워갖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를 그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이제 사진을 부랴부랴 찾다 보니까 이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그 인생에 작지만 이런 목표를 좀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뭔가를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제가 운동을 잘한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잘 못해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육 좋죠? 네? 이게 중3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정말 운동을 뭐 한 2시간, 많게는 많이 할 때는 4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취미와 꿈이 뭐냐면, 취미도 싸움하는 게 취미였고, 그 싸움 이렇게 잘하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게 해서 매일 그냥 쌈박질만 하고, 우리 여기 누나가 맨날 나가고 때리고 사고 치면 여기서 다 수습해 주던 사람이에요. 네. 맞아갖고 갈비뼈 부러지고, 맞아갖고 막 고막 터지고 그래갖고 가고 싹싹 피어갖고, 지금 9시 뉴스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좀 봐줘갖고 이제 엄청 운동을 잘하는데 아버지가 당시에 그러시는 거야. 야,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무협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옥수수를 심어놓고 이걸 뛰어넘어가면 하루에 여름에 옥수수가 이만큼씩 자라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1m 75를 이거 뛰어넘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꽁충이 아니라 이렇게 낙법식으로 뛰어내니까 1m 75를 뛰어넘어 다니는 정도. 그러면서 작은 슬럼프였지만 운동을 통해서 제가 극복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전문대를 다니고, 전문대를 마치고 다시 이제 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갔더니 제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라는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준비한 데 있는, 막 거기는 목사님 되려고 막 뭐 선교사 되려고 뭐 목사님 사모님 이런 사람이 왔는데, 막 술 먹고 개판 부린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애들이 뭐 저는 이렇게 막 깡패다 양아치다 해갖고 별로 이렇게 곁도 안 주고,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그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진짜 난 어차피 타고난 게 목사가 될 놈도 아니고 성격상 목사가 되면 누구 때려갖고 9시 뉴스에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있을 때 운동을 잘하다가 어느 날 시범을 보이다가 팔이 똑같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요. 그리고 똥강 부러졌는데 더 아프니까 막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보자. 그래갖고 뭔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극한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이거 한 손으로 자전거 타고 제주도를 다 돌았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고무신 신고, 하얀 고무신. 가난해갖고 하얀 고무신이야 다. 봐봐요.
옷이 없어갖고 맨날 이랜드 옷하고 저 육상부 옷에다가 고무신 신고 이게 정방폭포인가 거기인데 거기 밑에 보니까 고무신이더라고 제가. 그 이걸 해고 났더니 야 진짜 제주도 가요. 이렇게 지금은 둘레길도 그러지만 이게 평지 같지만 자전거 타고 가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길이 정말 힘들어. 하루에요 이게 저는 이게 한 2, 3일이면 돌 줄 알았거든. 근데 제주도 이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거의 한 5분의 1씩밖에 못 들더라고. 한 손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양평에 그 양평 주유소 하던 집 아들이 저 친한 친구인데 둘이서 이걸 도는데 그 친구가 제가 불쌍하니까 자전거를 바꾸자는 거야. 근데 제 건 잘 안 나가고 걔 건 기어가 달렸고 저는 옛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안 기어 없는 거. 그거 갖고 이걸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기가 이게 사타구니가 물집이 잡혀갖고 쓸려갖고 걷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거 한 바퀴 도는 걸 생각하니까 인생에 뭘 해도 자신이 있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갖게 돼서 이제 그때 돌아와서 그때 정말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책을 2,000권을 읽어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2,000권 책을 읽어야 하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4,000권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는 간절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극복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막 3시간 막 못 잘 때 2시간씩 해갖고 기업을 읽어갖고 이 대호가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매일경제의 그 경제 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거기 작가가 새끼 작가가 제가 방송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갖고 자기가 쓴 희곡을 쓰는 게 꿈이어가지고 연극 대본을 써서 꼭 저를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갖고 한 8년을 그 작품을 별해낸 밤이라는 작품을 써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작가가 같이 이거 연극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가 되려고 했다가 가난해갖고 다 포기했던 것을 그 연극을 통해서 연기를 이제 그렇게 와서 해달라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더니 그 소식을 듣고 후배들이 찾아와갖고 요번에 영화를 하나 하는데 형님 재능이 좀 아까우니까 요번에 영화 좀 한번 출연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 얼떨결에 그냥 영화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아니고 주조연급, 그래서 조연인데 조금 비중 있는 이제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냥 대충 했는데 좀 잘했다고 막 감독님이랑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우 중에 한 누님을 만났는데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품을 불면서 기가 막힌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을 한번 만나보려는 거야. 이 재능을 숨기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악질의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몇 천만 원 거기다 뜯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오늘 여기 영화 하시는 분들도 좀 오시고 그랬는데 옛날 그 충무로에 계신 분들이 이게 만나면은 완전히 저를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돈을 아끼고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영화판에 모르는 데 가니까 이게 정말 안 당한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당하더라고. 그래갖고 정말 돈을 많이 뺏기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돈 뺏기고 그리고 저를 연기자로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촬영이 끝나면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계산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누가 한 명 일어나고 오늘 임 대표님이 밥 샀네요. 박수 받았는데 어떻게 또 사야 되잖아. 그럼 또 몇십만 원 나가잖아. 이런 게 수없이 내다 보니까 4년 동안 정말 많은 그 돈을 잃고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엄청나게 입게 됐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촬영을 배우 시켜준다고 촬영을 해요. 어느 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된대. 돈 조금만 있으면 요것만 조금만 더 촬영하면 어디서 돈이 들어올 때가 있대. 그러면 또 조금 도와주잖아요. 들어오긴 뭐가 들어와요. 아직도 지금 4년째 안 들어온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내요. 또 찍기는 다 찍었어. 근데 후반 작업이라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편집할 돈이 없다, 컴퓨터가 없다, 이것까지 해갖고 그런 거까지 사주고 막.
창피한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이런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자다가도 도끼들고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는 연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할 적마다 계속 복숭아벌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복숭아벌레가 이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수없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이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타가 되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작품만 하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5,600개 브랜드 중에 우리 회사가 거의 그 한 50위권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직원들 수나 직원들의 이직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라에서 한 번씩 100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그 공개를 해서 매일경제에서 이제 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연기하기 전까지는 한 50위권 전후였는데 이 순위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저보다 못했던 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특히 요즘은 젊은 그 막 CEO들이 막 아이디어 해가지고 막 뭐 알다시피 뭐 라든가 명랑가 뭐 지금 여기 같은 것들 저보다 한참 후회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회사에 막 100배 이상 커져 있는 거예요. 회사가 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일을 한번 해봐야지.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중이 안 돼서 일하려고 하면 자꾸 연기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그래도 여기 했으니까 한번 작품을 하나 제대로 해야지. 그 연기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그러면 직원들은 뭐 어쩌다 회의 들어가고 얘기하면 사장님이 신물도 모르고 밖에서 겉음성 돌다가 와서 회의하고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조직력도 와해가 되고 그러면서 연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막 나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고민에 빠지다가 막 이 침체기를 벗어나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봤어요. 예전처럼 뭐 양평 산에도 뒷산도 막 올라가보고 막 뛰어도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뭔가를 제가 족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 무대에 서야지 라는 그 꿈과 목표를 갖고 추석 때 고민해갖고 그럼 내가 연극을 해야겠다. 근데 배우들이 많으면 시간을 맞춰서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인극을 해봐야겠다 했더니 우리나라 1인극에 거의 죽어있는 시장이에요. 옛날 추성훈 선생님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고는 나름대로 1인극에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이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초안을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하고 우리 감독님이 각본을 이제 쓰시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10월 3일부터 이제 연습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연극을. 근데 극장을 예약을 해야 돼갖고 10월 우리가 30일 날 예약을 했으니까 약 27일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했던 연극 광대의 꿈이라는 그 연극의 대본이 A4 용지로 빡빡하게 27장이에요. 이거를 27일 동안 외워서 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A4 용지 27장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 연극 보러 오신 분들 알지만 그날 각설이도 있고 여성 하는 것도 있고 막 관객들을 대상으로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관객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가 하고 싶은데 관객들은 어떻게 대꾸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에 또 그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야. 그날 막 제가 나오라는 분은 안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막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27장을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악재는 쓰나미처럼 와요. 이게 안 좋은 일들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삶이 어려울 때 꼭 같이 와요. 위기가. 근데 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악재가 쏟아지는데요. 몇 년 만에 같이 쏟아지는 거야. 악재가. 그러니까는 대본만 외우려면 이게 떠오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거기다가 막 벌려놨던 베트남 사업 뭐 이게 문제가 돼갖고 엄청 많은 돈을 갖다 쏟았는데 잘못돼갖고 이거 막 수습해야 되지. 중국 사업도 우리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막 수습하는 막 안 좋은 악재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갖다가 이걸 외우고 27일 동안 외워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날짜는 하루하루 가는데 피가 마르는데요. 잠만 자면 누워있으면 새벽 2시, 3시면 막 뻘떡뻘떡 깨는 거야.
꿈에 무대 위에 섰는데 대본을 잊어먹는 꿈만 꾸는 거야. 그럼 막 몸무게 가서 목욕탕 가서 재면은 몸무게가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막 얼굴이 삐쩍 이렇게 계속 가서 너무너무. 근데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대본이 안 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내가 연기를 그냥 연극을 포기했다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막 여기를 다 알려놨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교통사고 낸 걸로 하갖고 차를 몰거나 사고를 내자. 그래갖고 일단 차를 끄고 여기서 나갔어요. 쫙 나가갖고 어디쯤 사고 낼까 하다가 그냥 이왕이면 좀 크게 내려면은 동호대교 좀 올라가고 사고를 내겠다. 그래갖고 딱 그 모터를 나가자마자 거기서 이렇게 오른쪽에 오는 차하고 부딪히려고 했는데 이거 겁이 나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선 좀 그러니까 다리 건너갖고 동호대교 건너가면 그때쯤 나가는 차하고 한번 부딪혀야지. 근데 거기 갔는데 또 못하겠어. 그래서 좀만 더 가서 한남대교 올라가는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남대교 올라가는데 부딪히려고 했는데 또 상대 차들이 다 불쌍한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또 왔어요. 그래서 사고 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연금 못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라서 어디 아프다 그래서선 그냥 어디 건강검진 받고 용정이라도 뛰었는데 용정이 악성 용정이라 이게 잘못되면 이런 걸로 한번 해갖고 연극을 포기할까? 도망갈 구멍만 찾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하고 도망가고 주기하기에도 임명서 이미지에도 치명타 안 입고 이거를 넘어갈까?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저한테 막 간절한 생각이 그래도 그럴 적마다 그래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한번 이뤄봐야 되는데 근데 하면은 또 이게 계속 안 좋은 막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본은 안 내어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다시 그래 그 초등학교 때 만났던 복숭아벌레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뇌가 없는 곤충도 하는데 사람이 왜 목표를 세우고 못하냐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막 정말 끝까지 하다 보니까 5일 전날 제가 목요일부터 공연하는데 금요일날 딱 대본이 다 외워진 거예요. 기적적으로요. 와 그래서 5일날 이제 그때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동선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이제 표정 연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연을 이제 4일 동안 무사히 마쳤죠. 정말 그 공연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죽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공연하면서 내내 생각한 게 난 이 공연의 대학로에 무대만 세우면 그 다음부터 연기에 대한 꿈은 내가 다 이제 포기해도 된다. 내가 이제 정말 사업에만 올인하고 몰두를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딱 1년 안에 100억을 버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그 혼신을 다해가지고 연극 무대 지금 아까 건 막 목소리가 다셨잖아요. 그래서 막 발성도 안 됐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갖고 무대를 딱 끝내고 났더니 정말 길고 어둡고 무서웠던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달 만에 이런 무대를 올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인생에 못할 게 없겠구나. 자신감, 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옛날에 제주도로 가고 막 무술을 연습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건 잽도 안 될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딱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에게 꿈이 남아있잖아. 나는 이걸 이룰 수 있어. 라고 해서 이 연극을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업의 전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사업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미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바뀌니까 일도 이제는 정말 잘 되고 옛날부터 대학로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뤘잖아요. 이제는 연기에 대한 이제 미련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만 겁나게 키워갖고 이제 다들 내 주변에 부모 형제들 잘 모시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연극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 고뇌의 길을 가느냐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이번 달 11월 달에는 힐링 콘서트를 하지 말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영상도 편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전 인생에 누구나 다 침체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연기라는 걸 안 해고 했으면 사업에서만 했으면 이렇게 긴 침체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꿈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연기를 못한 그 한을 읽어보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연기도 안 되고 5년이라는 횟수로 5년이라는 만 4년이라는 시간을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침체기에 있는, 제가 아는 여기 몇 분은 침체기에 있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침체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침체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침체기를 한번 뭔가를 저처럼 한번 이벤트를 만들어 갖고 도전해서 극복하면 정말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짧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강남의 아주 큰 병원에 원장님이 딱 만나자마자 거기다가 25평 정도의 주기하기를 매장을 주겠다고, 또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강남 도곡동에 있는 브릿지 병원인가 무슨 정형외과 있는데 거기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게 세상이 긴 이 짧은 제가 했던 이런 침체기를 막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니까 너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체기가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뭔가 도전을 해서 살아있으니까 그 침체기를 극복하면 여러분한테도 아주 더 큰 기회와 이런 터널을 나갔을 때 환한 광명의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뭔가 목표를 해서 우리 같이 침체기를 극복하고 더 큰 광명한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